바로 오늘 그 시장, 이 조정의 시장을 잘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여쭤보고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전해드릴게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조정을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하루 빠졌다고 다들 뭐 기겁을 하세요. 사실 그동안 올랐던 네, 걸 올랐던 건 생각 안 하시고.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와 뭐 저희 국내 증시가 지금 워낙 동조가 돼 있으니까요. 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그 매도세가 뭐 한국을 뭐 셀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 연말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포트폴리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주가도 조정을 받아야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한국에도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은 이제는 개인들이 좀 시장을 지지해야 될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지금 예. 지지하고 네, 그렇죠. 이틀간 5조 베팅했다고. 네, 뭐 네. 이제 개인들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나야 또 이제 다음에 또 외국인 또 들어와야 또 네. 주가가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지금 미국과 동조화됐다면 국내도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철저히 실적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와야 된다. 실적은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실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일단 기대감들이 많은 종목들도 실적 시즌이 되면은 일단 한번 돌아봐요. 네.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딱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어떻겠나. 이건 뭐 마지막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것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설레임도 있었고 네. 그 짜릿함도 즐기느냐고 사실 좀 며칠간 정신없기는 했어요. 네. 에이펙 2025 이후.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추락하다 보니까 좀 더 혼돈, 그게 이제 그 세게 좀 오지 않았나라는 그쵸,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도 뭐 또 이 부분을 또 잘 다져야지 이후 5천 가는 기록이 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환율이 너무 좀 높다 그쵸.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워낙 약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도 100을 돌파하는 그쵸. 네, 네.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기점, 턴 어라운드 네.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그널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사실 워낙 약세 때문에 이제 충격이 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보다는 사실 채권 시장의 충격이 더 큽니다. 지금. 채권. 예, 채권이 이제 충격이 크고 요즘은 채권 순위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의 이제 셀이 이쪽에서 많이 네. 몰려 있다 이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환율에 대해서 움직임에 외국인들이 뭐 따라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환율 변동성이 한 5% 이내에서만 움직이면은 네. 사실 환율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최근에 매도세가 워낙 약세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연말 되면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네. 전반적으로 또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매도세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달러가 뭐 인덱스가 100을 넘었어요. 예, 확실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롱 USD 그다음에 숏 KRW 포지션이 사실 청산이 좀 안 돼요. 네. 전 이게 좀 청산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 1,450원이 넘어가면은 한국은행에 구두갭이 있어요. 지금은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450원이 넘지 않을 거다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번에 협상 합의 내용 보시면은 뭐 매년 200억 달러씩 저희가 10년간 불안 납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롱 US 달러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요게 한 올해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감당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무역 수지가 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600억, 4,700억까지 갔던 외환보유고가 지금 4,200억까지 사실 줄어든 겁니다. 네. 예, 한국은행이 또 거기서 개입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2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무역 수지가 매달 지금 50억에서 90억 달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제 1년에 우리가 200억씩 넣어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은 저희가 무역 수지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딱 수준이 되거든요. 하고 좀 남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은 1,400, 한 30원, 40원 움직이겠지만은 50원은 안 넘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때문에. 하지만 올해가 정도 지나야
그래야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보면서 200억 달러 우리 네. 무역수 지금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그래야 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갖고 당분간은 고환율에 따른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대표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최근에 본 그 환율 리포트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왜 환율을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경제 체력으로 판단이 그쵸.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것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 한국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그게 큰 신경 안 쓴다는 얘기를 맞아요.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네. 예전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런 좀 맥락이 좀 네. 닿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대표님 근데 인버스형 네. ETF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불안해 갖고 해지 차원에서 지금 인버스를 쓴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대신에 좀 짧게 써야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쓴다는 것은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약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 어렵긴 하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뭔가 네, 하려고 그렇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얼른 풀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반적인 국내 시장을 약세로 보고 약세 배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이 네. 아직까지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들은 엄청 사고 외국인은 엄청 파는 네. 원투 종목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99,900원, 네. 10만 원 선을 못 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60만 원 선은 또 가긴 했습니다만 네. 상승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한 59만 4천 원 정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둘 다 기회? 사실 저는 둘 다 좋아요. 예. 둘 다 좋아요. 뭐 SK 하이닉스는 HBM 쪽이라는 어떤 AI 칩 쪽을 지금 공략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레거시 쪽 반도체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 꽃길을 걷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전략을 좀 따로 갖고 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물론 두 개 다 성장주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됐어요. 올해 이제 2025년도 그 영업이익을 한 37조까지 지금 이미 상향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PER이 지금 22배까지 와 있거든요. 그것은 왔으면 일단은 올해 정도는 제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올해 매수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2026년도 실적이 저희는 좋을 거로 일단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올지를 한번 보고 그때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됐어요. 아니 10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오고 난리가 맞습니다. 나가지고, 예.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올해 영업이익이 42조 원까지 이미 상향 조정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PER은 지금 14배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는 최소한 18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올해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8배까지 간다면 한 뭐 80만 원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평가는 분명히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저평가다.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충분히 좀 돼야 되는 데까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뭐 내년은 또 일단 밸류에이션이 정상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을 생각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둘 중에 고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됐고 네. SK하이닉스는 아직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둘 중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평가로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저평가됐으니 그쵸. 이렇게 빠질 때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6년도 가이던스를 보면서 네. 두 쪽에 이제 또 이제 투자를 또 전략을 또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여쭤볼 테니까 좀 항상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이버가 어제 시장 엄청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그쵸. 있었고 네, 네. 어제 40만 원 목표 주가 강력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고 오늘도 10,000원 올라서 41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된 네. 리포트 나오고 여기까지 갔으면 투자자분들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41만 원 나오면 좋죠. 네, 완전히 그리고 뭐 10시부터 오늘도 행사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꽤 몇 년에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강력 매수보다는 매수 수준이다. 매수 예, 유지 매수 수준. 유지다. 예. 매수를 지속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네이버를 큰 성장주다, 혁신적인 성장주다 보기는 좀 그래요. 네. 항상 저희가 이제 국민주기 때문에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가격대가 PER이 22배까지 올라왔어요. PBR도 지금 1.57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은 올해 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반영돼 있다. 특히 이제 올해 2025년도 영업이익을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잡으면서 올라왔어요. 사실 연초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PER로 일단은 딱 정상화 정도는 반영은 돼 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4분기까지 해서 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얘기했던 우리 시장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하고 광고에서 AI 적응을 통해서 수익성 기대가 개선된다. 네. 근데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코인 쪽 시장에 또 네, 관련돼서도 네, 네. 뭐 두나무 인수한 것도 관련돼 갖고 조금 여기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41만 원도 나왔지만은 현재 시장의 목표 평균 목표 주가는 한 33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적절하지만 강력 매수는 조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의 빅테크 같이 예.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저는 네이버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의도 증권사들의 네이버 리포트를 가만히 보면 두나무 그 이슈를 또 그렇죠, 엄청 네. 기대하는 기대를 건데 하죠. 또 이게 붙어줘야지 사실 거기까지 간다라는 그렇죠, 네, 네. 옵션 혹시 전제 조건을 항상 맞습니다. 깔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하셔라.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네, 예. 바로 반영되기에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갖고 강력한 매수보다는 저는 네. 매수를 하셔갖고 꾸준하게 매수하셔갖고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십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시장은 참 대하기 어려운 지금 굉장히 까칠한 그런 네. 구간인데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지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장 수익률을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이제 매도세는 당분간 좀 나오겠다. 왜냐하면 연말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금융기관들이 맞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또 그동안 미국 시장도 보시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6%가 S&P가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보시면 모든 리서치 하우스들이 대부분 하우스들이 올해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한 8에서 10%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달성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쇼핑 시즌이 이렇게 딱히 세게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배당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수익으로 다 커버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은 이건 그냥 이익 실현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약세의 신호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 한국에서는 국내 중심 개인이 시장을 지지해야 될 시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좀 하고 기관들이 좀 버텨줘야 네. 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성장주든 뭐든 달리던 종목들이 네. 일단은 시장 이제 실적을 한번 이제 쳐다보는 한번 평가를 해보는 딱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 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까지 좀 감안해갖고 계속 실적이 눈에 보이고 더 올라갈 수 있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좀 업종들로 철저하게 저는 성과를 그 매수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와요. 너무 기대감이 높다든가 이런 업종들은 이제 수익 실현 하셔갖고 현금 예. 보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최근에 봐서 눈에 보이는데 일단 뭐 반도체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냥 반도체는 그냥 보이는 거고요. 달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사실 전력기기까지요. 바닥서 사실 매출 올라오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렇죠. 뭐 기대감보다는 사실 여기는 실적이 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압도하지는 않지만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올라옵니다. 특히 ES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핫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벌써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엔터도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일단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 방문객들 왔다는 게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럼 4분기로 들어갑니다. 매출이. 그다음에 쇼핑 시즌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 제품들의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던 이제 문화교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4분기 때는 좀 더 실적이 좀 이쪽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미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면은 저는 이쪽들은 그냥 계속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담아가셔갖고 수익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아까 우리 기대가 좀
높은 업종 내가 말씀드렸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예, 쪽인지. 예, 예. 그런 쪽은 저는 수익실을 해갖고 현금 확보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을 위한. 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걱정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 해서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들 자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며칠 동안 5주가 나와버리잖아요. 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완전 그 강한 자신감이 좀 피력이 되는 게 아닌가. 믿음, 그렇죠, 신뢰 이런 게 반영이. 근데 그걸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최근 분위기 보면은 참 그런 게 개인 투자자들을 5천 가려면 정부가 도와줄 것이다. 네. 세법 네. 관련해서 이런 네. 기대가 있고 네. 증권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패닉이 네. 딱 왔을 때 어쨌든 계속 이러면 정부가 네, 힘을 쓸 것이다. 네. 뭐 이런 멘트들도 나와서 정부한테 기대를 좀 세게 거나 이런 네. 느낌이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법 개정, 배당소득 그쵸. 분리과세 네. 이런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뭐이 정도 판을 깔아줬으면은 네. 이때부터 기업이 해야죠. 기업이 알아서 알아서도 네. 실적을 내고 뭐 대통령이 나가서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서 벨도 울리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죠. 그다음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슈로 걸고 넘어졌던 게 대주주 요건 완화는 뭐 네. 이미 끝난 거고요. 시장에서 흡수가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시장에서 흡수가 됐어요. 예. 뭐 흡수가 됐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논쟁이 없어져요. 뭐 다들 해피한 케이스가 되니까 굳이 뭐 지금 뭐 대주주 요건 뭐 우리가 뭐 그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배당소득 아니 지금 매매 차이 양도소득이 더 많은데 굳이 배당소득을 생각해야 되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역할은 다 정리가 좀 됐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우리가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에 기대를 해야 된다면은 내년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예. 그건 좀 기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회장들하고 만나갖고 MOU 또 체계로 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멘트 하나에. 그리고 멘트도 했잖아요. 아니 왜 안 늘려줬냐고 예. 회장한테 물어볼 정도로 막 본인이 예. 파한대소 할 맞습니다. 정도니까 예. 그 정도면은 저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모멘텀은 다른 것보다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지수가 좀 편입이 돼갖고 태민께서 사실 패시브 자금이 한 100조 원 정도까지는 사실 이제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그냥 물 흐른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정부의 서포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MSCI까지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그런 것 정도만 보면은 사실 정부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실적을 말씀드린 게 네. 이제는 기업들이 해야 된다. 판 깔아줬으면 기업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실적을 내야 되고 자기들이 비즈니스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또 자꾸 정부한테 기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여타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일단 기업을 보는 눈, 실적 네. 그런 부분에서 옥석가리기를 잘하는 게 네. 지금 최대한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역할이다라는 점 잘 들었습니다. 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조금 좀 불편함을 털어냈어요. 예, 좀 위기 때마다 좀 나와주셔서 좀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